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 부동산 공부할 때 매일 아침마다 책을 보다가 눈이 딱 어느 정도 한 30분 지나면은 눈이 아파요. 그러면은 그때는 핸드폰을 켜고 김학렬의 세상 답사기를 빠시용의 세상 답사기를 그 틉니다. 네. 그래서 이 이야기할 때 화면은 빠숑님 올려주세요. 어쩔 줄 몰라면서 좋아하는 이 모습. 네. 네. 그래서 이게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니까 그 귀로 딱 듣고 도착 회사 하면은 이게 되게 뿌듯해요. 그러면서 그때 또 비슷한 시간에 블로그 알람이 딱 와요. 그 빠시용의 그 블로그가 올라오면은 그걸 보면서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? 이 부동산 시황이 어떤가?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거든요. 빠키드시군요. 일찍 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두 분 보고 이렇게 새벽에 기적을 만든 사나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. 회사에 6시 반 45분? 6시 반까지 매일 출근하셔서 네. 그런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쓰시거나 하셨다고. 네. 보통 4시 반에 일어나서요. 한 5시쯤 첫 차를 타고 나와요. 그러면은 사람도 없고 지하철 할인도 되고 그래서 회사에 도착하면 6시 10분 정도 되고요. 거기서 그때부터 뭐 커피 한잔 하고 노트북 켜고 이러다가 6시 반부터 다시 책 보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야, 그렇게 계속 한 10년 가까이 하신 네, 거예요? 네. 야, 대단하십니다. 네. 우리 새벽에인가 하자. 나 단연하다 때려쳤어요. 그러니까 우리 때려치지 말자. 저는 미라클 모닝 강요한 사람은 싫어요. 그러니까 술한 사람을 보이는데 강요하는 건 정말 좀 반대. 예. 근데 이 책에 나온 송 과장님 캐릭터 그대로네요. 멘트가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예, 막히기 전에 일찍 출근하셔서 책 본다고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대리나 권사원이 되게 좀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했고, 네. 예, 그다음에 여기 김 부장님도 좀 신기하게. 그런 캐릭터 있다 설명이 나오는데 네. 그러시네 진짜 본인이시네요.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.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때만 해도 한 신입사원 뭐 이랬을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때도 막 뭔가 위기감 같은 게 느껴졌나요? 처음에 회사 입사하고 나서? 되게 대기업 입사하고 나면 이제 나도 대기업 사원이야. 사원장 딱 들고 나면 되게 든든하고 뭔가 앞으로 다 잘 풀릴 것만 같고 좀 핑크빛 미래를 꿈꾸게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어떻게 또 재테크 쪽에 눈을 뜨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. 어렸을 때 네. 되게 그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곳에 살았어요. 알죠. 네. 네. 그래서 뭐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네. 뭐 재미를 위해서 네, 좀 네. 더러워도 재미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네, 저도 퍼세식에서 살아봤어요. 좋아요. 그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다 말고 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네네.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겠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 아버지 신발에다가 네. 이를 봤습니다. 그 다음 날. 네, 그래서 근데 그 비가 많이 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니 도대체 몇 살에 그런 거예요? 그때가 한 5, 6. 아기 때였구나. 그럼 네. 그럴 수 있죠. 애기를. 예. 초등학교 좀 전이었는데 네. 그게 너무 뚜렷하게 기억나요. 네. 근데 그거를 그 신발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 네. 생각이 씻겨 내려가겠다 아. 하고 내놨어요. 네네. 근데 자고 있는데 이거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근데 전지는 전혀 생각 못 하시더라고요. 뭐 걔가 뭐 그랬나? 근데 왜냐면은 그때 저희 그 현관문이 안 잠겼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실을 제가 군대 가기 전날 말씀드렸어요. 이게 굳이 아버지 저였어요. 그리고 도망간 거야. 근데 두 분은 아무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계셨어요. 그런 그런 사건이 일을. 있었는지도 네. 그게 참 신기했어요. 일상 다반사. 네, 그래서 그런 집에 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그때부터 좀 결심하고 하셨구나. 네, 제가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많이 일구신 분들 보면 집에 한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집 흙집에 살았던 분도 있었고 뭐 방금 화장실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분 또 아버지가 막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사셔서 집이 또 어려웠던 분들 네. 그러니까 좀 좋은 집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삶에 굴곡이 있으셨던 분들이 악 다물고 진짜 투자 연습 많이 하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고 하니까요. 집이 그래서, 그만큼 네. 중요했던 거죠. 나에게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때
딱 보셨을 때 그 부장님들이 딱 김 부장님 같은 모습이었나요? 책 속에 있던? 아, 언제요? 그 처음에 이제 대기업 입사하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시면서 네. 상사들을 계속 만났을 거잖아요. 네네. 뭐 대리부터 있었겠죠. 뭐 대리, 뭐 차장, 부장 이렇게 있었을 건데 그때 부장님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나요? 아, 어때요? 네, 맞습니다. 그 최근에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입사할 때는 막 회식은 기본 막 12시, 뭐 2시 막 이렇게까지 하고 다 가는 거 보고 저는 집에 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회식도 메뉴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뭐 정하라고 시켜놓고 이게 이거 아니지 않아 하면서 자기가 바꾸고 그런 게 또 비일비재했죠. 또 타이 음식 못 먹게. 내가 다 안타깝더라. 진짜. 고수는 절대 못 드시고. 저도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진짜 다 그랬거든요. 그냥 뭐 그때 뭐 그 부장님들 딱 그 모습이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요즘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. 회사라는 네. 공간도 네. 특히 뭐 IT 쪽은 좀 더 좀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네. 이게 위계 질서도 좀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런데 네.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. 많이 나아졌나요? 네, 회식도 네. 좀 잘 안 하는 분위기고. 코로나 때문에 또 잘 네. 못하고. 네. 그리고 또 윗분들이 아래 그 팀원들 눈치를 좀 이제 요새 많이 봐요. 많이 보나요? 네. 그래서 그 세대가 되게 뭐 예전엔 좀 편했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. 근데 동시에 은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. 더 이 심리적 부담감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서 좀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심리 묘사를 되게 디테일하게 맞아.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도 비싼 거 보지만 비싼 거 놀랬지만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당당하게 지르고 또 일시불로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내면에 다 있잖아요. 일종의 네. 허세 같은 모습들이 맞습니다. 허세 네. 떠는 모습이 또 상대방 부장이 경쟁 부장이 또 사면은 네. 그거보다 또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도 더 비싼 거 사야 되니까 네, 그런 것도 것들도 있고. 알게 모르게 보고 네. 비교하고 팀원들 네. 커피숍 간다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안 가요. 나 이런 마음 내심 한 번씩은 갖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송혜구 작가님이 그 상사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운그레이드 한 적이 있나요? 차를 사도 나 이거 몰고 못 다닐 것 같은데 뭐 이런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명품 중에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이건 한번 꼭 장만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러고 눈치 포기하거나 보인다? 아니면 회사에 절대 못 메고 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? 네. 그 제가 신입사원 때 네. 어떤 그 부장님께서 시계를 되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. 그게 태그웨어예요. 네. 그래서 네. 저희가 네.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태그웨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명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은 태그웨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태그웨어는 뭐 애들이 차는 거지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네. 자랑을 하셔서 제가 그 말을 하려다가 네. 정대리한테 시킨 거죠. 정대리 캐릭터의 입으로 네. 대신 이게 진짜 싫어하구나. 이게 너무 재밌네. 이 얘기를 다 과거에 들으니까. 이제 경험하고 이제 살짝 픽션을 섞어갖고 네.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상사 때문에 이 차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운그레이드 했고 그냥 국산차로 적당한 중형차로 샀다고 네.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제 이전 직장님 이제 오너 대표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회장님이셨어요. 근데 차가 없으세요. 너무 신기하게. 근데 그 밑에 분은 운전사도 두고 회사 차도 있는데 회장님은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늘 택시 타고 다니면서 리서치 회사니까 계속 택시 운전사분한테 듣는 거예요. 계속 리서치를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차를 안 사시니까 그 밑에 이제 이사 본부장들이 차를 살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. 뭘 사야 되지? 네. 도대체 어느 급으로 나는 사야 그래서 되는 이제 제가 거야? 모셨던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제차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고민하다가 SM5를 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제네시스나 뭐 에코스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공감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책 속에 나오는 그 김부장 상사인 그 상무님이었나요? 네. 상무님도 회사에는 제네시스, 집에는 외제차 들고 다니고 이런 이원적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실제로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내 직장 상사가 국산차를 모는데 나는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내가 이걸 끌고 회사를 가면 이거 좀 될까 이런 생각들 고민들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.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보면은 네.
예전에는 차를 못 끌고 왔어요. 차 자체를. 네. 근데 지금은 뭐 누가 보든 말든 네. 그냥 다 요새 외제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. 다 외제차로 다 바꾸고 다 잘 끌고 다니더라고요. 작가님은 못 끌고 다니십니까? 아 저는 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. 그러시군요. 저는 사실 약간 서울 자가해라고 이렇게 제목이 시작하잖아요. 네. 서울 자가해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. 근데 서울 자가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속물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박명수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자가 헤어져세요. 뭐 이런 거 묻는 캐릭터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예의 없고 좀 그 사람 곤란해질 수 있는 질문을 저렇게 막 하지? 근데 궁금하다. 김구라. 그렇죠. 자가 헤어져세요.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어디 사시는지도 잘 못 물어보거든요.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뭐 가까이 데려다 드리고 싶어서 여쭤볼 때도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우아한 척 하는 거죠. 근데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우아 떠는 게 없이 정말 민낯의 이야기들을 해서 네. 그게 흡입력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 부동산 얘기도 있고 뭐 직장 얘기도 있지만 인간 내면의 본성을 더 표현하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등장시켰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상담하는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리얼하던데 네. 제가 좀 오타쿠 같지만 작가님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 책장이 있더라고요. 그 책장에 꽂힌 책까지 제가 봤어요. 네. 근데 이제 정신 상담 분석에 대한 책도 좀 꽂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좀 그런 연구도 좀 하셨나 봐요. 이 책을 그리기 위해서.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. 투자책 막 이런 자기계발서를 보다가 어느 순간 저도 막 정신, 뭐 철학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경시 우셨는데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.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책에 보면 그 김 부장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그 내용이 진짜 마치 상담받은 것처럼 네. 그렇게 쓰셨어요. 직접 그냥 쓰신 거예요. 그 네, 내용을. 네. 따로 뭔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거 없이. 정신과 의사 자문은 한 몇 문장 구했어요. 네, 좀 표현이 애매한 것들은 구했어요. 야, 공부를 그쪽까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, 그런 그 인간 그 심리나 아니면 감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. 네. 네, 그래서 김 부장이 정신과에 간 이유는 상가 투자를 실패한 이후에 이제 직장도 나갔고 상가 투자도 실패했고 자기는 굉장히 몰리고 수세에 몰리고 게다가 외롭고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논팽이란 친구한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공황이 오고 그 공황 때문에 이제 와이프 분이랑 같이 정신과에 가게 된 이야기인데 그 김 부장이 이렇게 개꼰대인 이유가 왜 김 부장 자꾸 뭐라 그래? 열심히 산 재밖에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김 부장이 이렇게 꼰대인 이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위계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또 어린 시절의 내면에 또 있었구나. 네. 그렇게 깊이 갈 줄 몰랐어요. 저는 뒤로 가서. 네. 네, 저도 쓰다가 이게 사실 아침 1시간씩 쓰면서 이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내려간 거거든요. 근데 이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람이 너무 욕만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거도 한번 이렇게 어떤 과거 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옛날에 그 이모네 댁에 갔는데 이모네는 남매가 4명이거든요. 근데 동생이. 다 복하시네요. 갔는데 귤 한 박스를 놨는데 진짜 막 서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. 귤 에피소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군요. 네. 그리고 이게 남아 있으면 막 가져가는 거예요. 몰래. 쟁여놓을. 네, 저는 그 명절 때 그 모습이 너무 충격에 남아서 이런 게 정말 있구나. 그래서 그 소재를 쓰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 귤떡밥 과거 회상 장면에서 그 귤 얘기 꺼내고 현실에서 또 떡밥 회수하는 것까지 멋있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잘 활용하시더라고요. 애초에 처음부터 기획된 게 아니고 이제 써가면서 그걸 만드셔서. 네. 아니 맨 마지막에 또 형이 한번 사과를 하잖아요. 나 네.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. 현실에서 회수 떡밥 회수. 귤 껍질 조각 다 맞춰가지고. 그래서
이게 천재시다. 네.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네. 한번 네. 이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시면 네. 뭐 찡한 그런 게 있어요. 네. 저는 이제 처음에 1부가 나왔다고 했을 때 김부장 이야기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2부는 이제 김부장이 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나 했더니 2부에는 네. 정대리와 권사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리고 3부는 송 과장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서로 맞물리면서 1편과 2편의 그런 시간들이 맞물리면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네,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 1부에서는 김부장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2부에서는 권사원과 정대리 이야기. 정대리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송 과장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가게 될지 살짝 맛보기 정도로 네. 네, 3부 예고편스러운 네. 내용으로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1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요. 2부에서 정대리 소환해보고 권사원 불러와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